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유심히 보게 되는 것 저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휴대폰을 쓰는지,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떤 가방을 드는지, 사실 이런 호기심은 타인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기도 하지만은 이 산업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이런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책으로 바로미터를 좀 만나보겠는데요. 컨슈머 인사이트의 저자 김헌식 문화평론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김헌식 문화평론가가 그 과거 그 김혜민 PD가 진행했던 생생경제 시절에 그 트렌드 수다를 함께 하셨잖아요. 네. 네, 그때부터 제가 팬입니다. 팬이 맞을까요? 근데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약간 섭섭하네요. 왜요? 왜냐면 과거에 김혜민 PD가 진행하던 생생경제 시절에 함께 하셨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편으로 굉장히 고맙기도 한데 과거의 인물이 되었네요. 트렌드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김혜민 PD가 그립습니다. 왜냐하면 김혜민 PD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고 나서 한 번도 이 자리에 오지 못했었는데 자주 이제 모셔야 되겠네요. 네, 그나마 오늘 이렇게 책 저자라는 위치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역시 저도 이 생생경제라는 프로그램 자체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워낙 그 트렌드 안에 숨겨진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담론들 이런 걸 이게 끄집어내시는데 굉장히 조예가 굉장히 깊으신데 이번에 내신 책 그냥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내신 건지 굉장히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컨슈머 인사이트를 내게 된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컨슈머 인사이트라는 제목을 다뤘지만 이제 부제목이 70년대생들의 이제 소비 패턴, 양식들을 다룬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7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 활약상에 비해서 외면받은 그런 세대라고 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부각을 시키려고 책을 쓰게 되는데 저도 이제 70년대생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70년대생들이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각되지 못했던 점 이런 점을 좀 이 책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컨슈머 인사이트라는 이전에 이제 70년대생들이 어떻게 이 소비를 통해서 영향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만 문화적인 어떤 현상, 예를 들면은 이 70년대생들은 X세대라고 불리거든요. 그렇죠. X세대. 그러면 이제 X세대는 뭐냐면은 1990년대에 이제 모 언론에서 이제 90년대 학번들은 이전에 이 세대보다는 다른 좀 X세대라는 명칭을 써가면서 다른 세대라고 주목하면서 주로 문화적인 세대, 그러니까 대중문화적인 어떤 측면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7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생생경제에서 굉장히 먼저 다뤘어야 된다. 왜냐하면 소비경제를 세대론 관점에서 가장 먼저 공론화시켰던 세대고요. 386 세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대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정치적인 담론들을 많이 이제 부각을 했죠. 그래서 이 386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90년대 학번들 그러니까 70년대생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엄혹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정치나 민주화나 이런 거를 많이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이 70년대생들은 갑자기 뭐 자신을 위해서 소비를 한다든지 뭐 배낭여행을 떠난다든지 뭐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세대가 등장했다. 그래서 X세대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의 어떤 소비 경제 현상들을 일으켰던 대표 주자가 70년대생이고 또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간과된 것 같아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그동안 많은 책들이 또한 많은 담론들이 뭐 밀레니얼 세대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Z세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책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드디어 저도 70년생이거든요. 그러시군요. 70년대 학번으로 보면 97학번인데 반갑습니다. 근데
70년대생에서 집중한 책. 그래서 전 네. 너무 반가웠던 거죠. 아. 그래서 아마 지금 40대를 이제 겪고 계시는 네. 이 40대 분들이 굉장히 이제는 네. 공감할 만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네. 해보겠는데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실질 구매력 1위 파워쇼퍼가 된 70년대생. 네. 이게 실질 구매력 1위가 맞나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네네. 아까 이제 MZ세대, MZ세대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실 트렌드라는 거, 유행이라는 거는 젊은 세대들이 시작을 해요. 네. 왜냐하면 청년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은 항상 새로운 거에 민감한 건 젊은 세대들이 민감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그런 유행을 선도하는 것처럼 과시를 하죠. 요즘 트렌드는 이런 거야. 네네. 라고 과시하고 그다음에 뭐 저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MZ 세대의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네. 아마 이제 마케팅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네네. 항상 새로운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네. 이 소비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10대, 20대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새로운 트렌드나 이런 것들은 네. 청년 심리학 관점에서 새롭게 받아들이고 일으키는데 네네.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아요. 특히 MZ세대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 세대보다도 훨씬 더 못 살게 된 세대다. 그래서 뭐 흑수저 얘기도 많이 네. 나오고 이제 그런 측면인데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은 트렌드는 MZ 세대에서 시작을 하는데 네네. 그거를 약간 한 템포나 두 템포 느려서 받아들이는 게 네. 70X 세대들이에요. 네. 그럼 이 세대들은 돈을 왕창 몰아서 쓰는 거죠. 그 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구매력이 있다는 것이고 사실 네네. 70년대생들도 약간 편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한 10년 정도 안에 이제 70년생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70대 초반과 중반, 후반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네네.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IMF 상황도 겪었고 네네.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네. 약간 자신감도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을 했다는 거.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마지막 정규직 세대. 그 이후 세대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정규직의 어떤 일종의 영화로 비유하자면 마지막 꼬리칸을 탄 느낌? 네네. 설국 열차에서 네네. 마지막 꼬리칸에 칸 느낌인데 사실 MZ 세대들은 아예 그게 박탈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그 마지막 그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영끌한다 이런 단어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질 구매력 1위 파워쇼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나마 한국 사회에서 약간의 이 어떤 금전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세대다. 그리고 트렌드를 일으키는 거는 지금의 20, 30대지만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서 확 이제 돈을 몰아주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네. 이 실질 구매력 1위인 70년대 그러니까 X세대다. 70년 X세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지난번에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일으키고 이제 추동력을 가졌던 거는 MZ 세대가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네. 역량을 발휘했던 거는 X세대다. X세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취자분께서 좀 헷갈려 하실 텐데 이제 세대를 좀 나눌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고 베이비 세대의 밑 세대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X세대, 그다음에 밀레니얼 세대, 그다음에 우리가 Z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평론가께서는 문화를 처음에 점화시키는 거는 이제 MZ 세대지만 그래서 새로운 문화. 그렇죠. 새로운 문화. 하지만 거기서 소비로 이끌어가는 거는 이제 X세대다. 그렇지만 다만 약간 느리죠. 왜냐하면 지금 느리다. 아유 생업도 바쁘고 여러 가지 판단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약간 유행에 좀 느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걸 다 겪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접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맞아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을 네.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 구매율이 파워쇼퍼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항상 그 우리 후배 세대한테 좀 미안한 게 사실 아까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원 그 막차 세대인 것 같아요, 세대예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후배 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한 그 말 그대로 고용이 좀 너무 자유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합리한 적이 있었는데 흔하면 그 비혼, 뭐 1인 가구 이런 것도 굉장히 사회적인 문화적인 현상이고 사회적 현상이었는데 시코노미 이런 얘기도 사실 책에는 나와요. 그래서 시코노미 이렇게 이런 개념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70년대생을 한마디로 사로잡은 이런 최근 마케팅의 트렌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느 분야의 직업을 여는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단 이 70년대생들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비혼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네. 비혼이다가 만혼을 한 경우도 많아요. 아, 만원. 네. 네. 그리고 이미 이제 기혼한 되신 분들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골고루 그 소비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면 네. 조카들을 위해서 선물을 아낌없이 사는 세대도 70년대생들이에요. 그리고 만원이기 때문에 임신을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비용을 네. 지불하는 세대도 이 70년대생들이에요. 네. 아,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제 일단 가족을 구성하느냐는 고민을 합니다. 결혼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네. 근데 일단 아이를 낳으면 네. 거기에 정말 엄청나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사교육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맹위를 떠치고 아, 심지어 유학도 많이 보내고 네. 그렇지만 가정을 이룰 거냐 아이를 낳을 거냐 여기서 상당히 고민하죠. 왜냐하면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한다 하더라도 이제 혼자만의 그런 공간이 아니고 가족을 어느 정도는 생각하는 그 잔영이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 시장에서도 실질 구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화적 소양이 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마지막 세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 최근에 뭐 조국 장관의 책 같은 경우 40대가 제일 많이 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커피 시장이라든지 혼술 시장을 옮기는 것도 실제로 네. 데이터를 보면은 70년대생들이 많고요. 아, 또 IT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도 네네. 확실하게 구매력을 보여주는 것이 네. 70년대생들이다. 아.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 특히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10대, 20대를 제치고 40대가 네.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하는 그런가요? 것으로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서도 꼬마 빌딩 같은 경우 네. 이 꼬마 빌딩이 한 50억 이하짜리인데 아파트를 넘어서서 이 꼬마 빌딩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또한 40대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실질 구매력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점도 이제 가능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뭐 최신 마케팅 트렌드로 되게 영포티라는 단어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40대인데 영하다는 거죠. 그리고 골드 앤트, 골드 엉클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여유 있으면서 이제 조카한테 선물 공세를 아낌없이 하는 그런 네. 세대. 그리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여성들이 가장 강력한 것도 바로 이 시코노미 현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네네. 그만큼 이 70년대생들이 여성의 소비력이 엄청나게 발휘됐던 네. 첫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40대들한테 또 가장 많이 이름이 붙이는 게 바로 키덜트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장난감이라든지 맞아요. 또 뭐 프라모델 이런 것을 뭐 이제 소장을 하거나 피규어를 네. 갖게 되면은 넌 아직 미성숙했니? 피터팬이니? 뭐 이런 단어를 썼지만 이 70년대생들이 돌파하는 바람에 지금은 네. 키덜트 시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고 네, 또 네. 관련 시장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한 가지 또 현상을 보면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재밌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자기 개발. 네. 굉장히 좀 40대 제 주위를 둘러봐도 40대들이 이제 자기 개발에 굉장히 열심히 나서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로 그 70년대 지금의 이제 40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정말 큰 손들이 많나요? 근데 이게 약간 40대 같은 경우에는 X세대 이게 원래 개념이 뭐냐면 규정할 네. 수 없는 세대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자기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이제 90년대에 처음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세대가 지금은 생계와 또 생존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첫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언제라도 자유롭고 싶은 그런 욕망이 한쪽에 이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존과 또 이제 생계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를 위한 취향적인 어떤 자기 개발에도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묘한 어떤 중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네.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 쓰는 돈이 네. 다른 세대보다도 더 많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굉장히 복합적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마케터들이 이 부분을 잘 살린다고 하면은 네네. 훨씬 더 자기 개발 영역에 있어서도 상품과 서비스를 많이 개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 보면은 왜 그 70년대생들이 자기 개발 열심히 할까 본다 그러면 사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경기도 안 좋고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 40대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그렇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물론 이제 편차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게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모순을 깊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안 드러났던 부분을 이제 확장시켜 주기도 이제 하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40대가 경제 허리라는 점을 거꾸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이제 꼬리칸에 탄 세대이기 때문에 네네. 한쪽으로는 이제 탄탄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경제를 가지고 있지만 한쪽으로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40대 같은 경우는 제 2막 인생을 많이 맞아요. 이제 시도를 네. 하는 그런 세대이다 보니까 네네. 이 전업에 이제 시도를 많이 했던 세대이기도 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이 부분이 이제 움츠러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좀 조기에 종식된다 그러면 네네. 이 40대들이 좀 더 제 2막 인생, 제2막 인생. 제 2에 도전을 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장기화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40대도 약간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40대의 그 현금 보유력, 네네. 경제력을 잘 보존해야만이 네. 한국 경제와 소비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소상공인이나 뭐 이렇게 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 어떤 특정 영역이 아니고 40대라는 카테고리로 보면은 우선순위, 정책순위, 경제순위가 어떻게 모아져야 될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러거든요. 네. 40대가 낀 세대다. 예, 근데 낀 세대인데 그거는 이제 위아래로 관리자 입장에서 이제 중간에 끼어가지고 네. 곤혹스러운 건데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요. 끼었기 때문에 네. 양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약간 그전 세대는 아날로그 세대, 네. 지금 세대는 이제 디지털 모바일 세대인데 네. 이 두 가지를 함께 다 아우르고 있는 세대, 경험한 세대가 있기 때문에 네네. 끼었지만 오히려 양 옆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코로나19 시대가 되니까 대부분 다 뭐 소비 현상이 비대면으로 될 것이라고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비대면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대면으로 사람과 네. 사람이 뭔가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에는 저는 그런 이제 아날로그와 네. 또 디지털,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이 한 융복합되고 또 같이 공진화하는 그런 소비 상품 서비스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네. 그 소비 주체로 저는 70년대 X세대들이 네. 네, 활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궁금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제는 뭐 다양한 연령대가 계실 텐데 이 40대들이 지금 고민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평론님께서 또한 이렇게 문화를 연구하시고 경제를 연구하시고 세대를 연구하셨으니까 40대들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야 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든지 뭘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내 부가 증식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행복을 더 느낄 수 있을까? 이런 뭐 조언 아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근데 사실은 그 70년대생들의 자산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IMF라는 이제 경제 위기를 넘겼던 경험이 있다는 점이 굉장히 네. 중요한 자산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이제 또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도 또 넘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위기를 이제 경험하고 넘겼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나 앞으로 닥칠 위험에 있어서도 그 위기 자체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다는 점, 이 점은 굉장히 자신감.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MZ 세대와 네. 저는 이 70X 세대들이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력을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 70X 세대는 좀 느려요. 약간 아날로그 감성도 들어있고 생각이 네, 좀 네, 네.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바쁜 그런 네. 이 라이프 사이클을 보이는 세대이죠. 네. 그래서 MZ 세대는 정말 빠르게 그 감각적으로 새로운 현상들을 캐치를 하고 그거를 이슈화시키죠. 네.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건 저는 70X세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세대가 좀 싸우지 말고 같이 협력을 해서 콜라보를 하면서 새로운 네. 현상과 위기에 맞서가지고 협력을 한다고 그러면 네. 개개인들뿐만이 아니고 한국 그 전체에게도 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이 책에서 강조를 하고 싶었던 한마디로 그러니까 X세대와 네. Y세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상충되는 관계는 아니다. 네. 서로 협력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적 문제들을 같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70X 세대들을 MZ 세대가 자꾸 꼰대라고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더 꼰대를 좀 못 보셔서 그래요. 그래서 약간 느리기는 하지만 네네.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느리더라도 수용할 네네. 수 있는 그런 태도나 이제 잠재력과 소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새로운 어떤 특히 이제 IT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네. 언제든지 네. 같이 소통을 하면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문제 네. 해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70X 세대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책에서는 다 풀지 못했지만 앞으로 70년대생들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새롭게 만들어 나갈 어떤 그 소비 트렌드 이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사실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관련주라든지 네네. 또 이 관련 책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메타버스에 관련된 약간 버블이 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블이.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구현이 되려면 상당한 그 정보량과 네. 또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또 네네.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캐릭터의 완성도라든지 체험의 그런 사이버 구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특히 Z세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대면이다 보니까 네네.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나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방역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한 새로운 뉴 노멀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이 대면과 비대면의 그런 이제 소통이 가능한 네. 상품과 서비스 공간들이 더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기회가 되면 네. 생생견제 시간에 하나 둘씩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네네. 다 말씀드리면 저 다시는 안 부를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유쾌한 말씀 너무 좋았고요. 네. 컨슈머 인사이트의 저자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그럼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